측에서는 아니라고 이제 근거로 삼는 것 같은데 네. 이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글쎄, 근데 이제 이 어떤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9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게 어느 쪽이건 간에 좀 어려운 일이긴 맞아요. 근데 좀 전에 김성 기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분명히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날짜를 한 번 명시한 적이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날 그렇다고 또 거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 김부선 씨가 얘기한 것들도 김용환 전 후보가 얘기한 부분이 막 겹쳐지면서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양쪽을 다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이 김부선 씨가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이재명 씨 당선인 측에서는 고발 사항에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사실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저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시기에 부적절한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가 사실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야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치부할 수 있더라도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그쪽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런 어떤 슬픔에 잠겼던 날 그런 일이 정말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재명 당선인에게 문제를 삼겠다라는 그런 목소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부분을 꼭 집어서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문제 삼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게 강한 의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근데 김부선 씨가 이제 2014년에 올린 글을 보면 봉화마을에서 부채를 얻어오던 날 가짜 총각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점이 지금 나오는 5월이라기보다는 한참 뒤에 되는 거거든요, 이게. 49일 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짜와 관련돼서 이제 서로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선인 측도 그 장례식 날 또 돌아가신 날은 자기가 직접 그 봉화마을에 가고 그 다음 날은 분당에 와서 분당에서 거기서 이제 분향소를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김부선 씨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뭐냐면 그날이 아니라 진짜 7월 10일 날 49제가 있는 날. 그날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답니다. 190mm 정도의 비가 왔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2014년도에 올린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받았던 부채가 여전히 거기 뒷자리에 있는 것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좀 시간적인 혼돈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결국 이제 5월 22일 즉 3일 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49제가 되는 날 그날에 어떤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좀 공방이 좀 2차적으로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부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안장식이 있었던 7월 10일 이 봉화마을에서 나눠준 부채인데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부채에 담아서 온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안장식에 갔었다는 증거들은 몇 개가 나옵니다. 김부선 씨가. 그래서 이 5월 22일이라고 했던 부분과 7월 10일이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안장식이냐 연결식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부선 씨는 혼재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꼬여서 이 진실을 밝히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만 김부선 씨 측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신적인 추모 행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인 추모 행위 일체를 모두 자신은 연결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49제라든지 안장식, 같이 일어난 안장식, 장례식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종래 교수님, 이게 지금 어쨌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나온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방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취임식도. 이 사건이 뭐 조기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결국 검찰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아니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지금 다 뭐 몇 월 며칠 날이냐 비가 왔다 안 왔다 연결식이다 무슨 뭐 안장일이다 날씨가 어떻다라는 건 다 밀행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를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도 언론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라 검찰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분명히 지금 이것도 참 특이해요. 대개의 경우는 뭐 남자가 불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지 근데 여자는 했다고 그러고 남자가 안 했다고 하는 이것도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남들이 믿게 하도록 검찰이 진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재명 당선자 쪽 입장에서는 그분이 뭐 무슨 참모들이든 이재명 씨든 간에 그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 되지. 언론을 통해서 무슨 언론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매일 몇 월 며칠을 어땠다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봐야 이거 국민들이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권에까지 꿈을 두신 분이라서 조금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임 교수님 말씀이 100%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하튼 김영환 후보는 이재명 당선인 측을 향해서 이 특정 날짜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마라. 전체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당선인 측은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뭐 23일이냐 20일이냐 이런 비가 오는 날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산 클라이언트와 변호사의 관계였는가 그 이상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2009년 5월 23일 전후로 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이재명 당선자가 김무선 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했다. 거기서 미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뭐 사실처럼 계속 이제 논의가 됐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24일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 계신 것으로 지금 뭐 어쨌든 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절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전체가 있고 본질이 있을 거고 이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착오랄까 잘못된 부분들이 이 본질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의 본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김용환 후보 측에서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이재명 당선인과 김무선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측을 그렇죠. 주장을 네.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당선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픈 것이고 그런 식의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김용환 후보가 실제 토론회에서도 5월 22일, 23일 날 그때 뭐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다그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상 본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한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고발한 입장에서는 본질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용환 후보는 지금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약간 뭐 사실관계가 아닌 것처럼 예.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 본질이 이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현정 수사의 초점은 아마 네. 5월에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일단 고발한 부분이 왜냐하면 그거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되니까. 수사 그럼 입장에서. 만약에 김부선 씨 쪽에서 이걸 반박하려면 다른 뭐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부선 씨 측에서 반발한다. 그러면 지금 나온 것 정도죠. 근데 나름으로 혼선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김용환 전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서 그러면 사실 확인이나 정확한 거 없이 얘기를 한 거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 또 이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이 김부선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과 이 가짜 총각이라는 사람들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전체를 보고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지 왜 그 특정한 것만 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이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게 뭐 일반인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경기도를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그 당선자와 그다음에 이제 이 한 여배우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이름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결국 이제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사안 자체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에 나타나지 무고의 어떤 그런 네. 또 혐의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이 문제와 관련 조사에 집중할 것 같고 그렇게 예. 되면 일단은 뭐 그 조사가 진행되면 다 불러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뭐 외곽에서 서로 간에 여론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이 부분을 밝히겠죠. 고발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왜 지금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이재명 당선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가짜 뉴스 대책단을 이 앞에 서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주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뒤에 숨으면 뭐 비겁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고발인이 뭐 조사에 나갈 일은 원칙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수사에는 뭐 협조를 하시겠죠. 물론 뭐 적극 협조하시는지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재명 당선자와 제가 지난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한다. 그래야 이게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은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변호인을 통해서 고발을 한 것은 좀 미온적인 그런 것이고 또 자, 양 변호사님 또 여쭤봐야겠는데요. 이 당사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이 나서는 것과 가짜뉴스 대책단이 나서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큰 차이는 법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만약에 고소를 했다라면 예.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당선인 이름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보호하는 법익 자체가 선거와 관련된 음. 공적인 기능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나서고 안 나서고가 큰 차이가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고발인이라고 그러면 고발인을 제3자가 했지만 당사자는 이재명 지금 당선인인데 네. 경찰에서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당사자를 조사 안 하고 그냥 확인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영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저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그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당선인 측 이야기는 이 조사에 나갈 일은 공식적으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 나갈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당선인 측 입장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맞았어요. 그럼 고소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맞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때렸다는 쪽을 불러서 이 사람이 저렇게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예. 근데 이재명 지금 당선인의 입장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먼저 얘기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선후 관계가 좀 다른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먼저 적극적으로 나설 거는 거리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게 이제 입장에는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는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현정 의원. 네. 김부선 씨가 이렇게까지 이재명 당선인에게 이 뭐라 그럴까요? 퍼붓는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뭐 이렇게 그냥 이 사실을 유추를 해보면 예. 김부선 씨가 상당히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변에 여러 억울함을 토로했던 게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 본인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라는 거죠. 사실은 뭐 남방열사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당선인 이건 주장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집에 올 때만 난방을 틀었다든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실제 그런 도움들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것들 또 그 이후에 실제로 계속 부인하는 것들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본인의 어떤 감정을 상한 부분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인이 사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거짓말처럼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태가 보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부선 씨 입장에서도 양보하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이재명 당선인도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김부선 씨 입장에서도 이 뭐 자기가 얻을 거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더 잃을 게 많을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분이 정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지능 게임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러다가 또 논란이 그냥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당선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지금 상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게 아까 그 누구야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인가 본부 거기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고소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과 실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오류가 있는 내용이었다.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어쨌든 이재명 지금 당선인에게 계속 의혹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좀 말끔하게 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어쨌든 본인에게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자체를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굳이 나서서 고소를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부선 씨 입장에서 어쨌든 방어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방어를 하려면 결국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고소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에스켈레이트 그러니까 더 강화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김부선 씨가 이번 고소 들어오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사는 결국 5월 달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김부선 씨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진실 뭐 금방 밝혀지겠죠. 공직선거법상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요? 네, 6개월. 6개월 안에 조사가 끝나야 되겠군요. 뭐 근데 6개월이면 시간은 충분하죠. 이제 예, 선거 그러겠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통상의 수사 보통 아시겠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게 예. 일반적이니까 재판까지 해도 6개월은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6개월 내로 결론이 좀 났으면 저희들도 좀 시원하겠습니다. 자, 다음